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외석학 7주차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삼각급수의 판정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삼각급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다루었던 기본적인 판정법보다 조금 더 정교한 판정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두 가지 수열이 이제 곱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삼각급수를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시그마 사인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급수가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새로운 종류의 판정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급수를 다룰 때 유용한 첫 번째로 유용한 아벨의 보조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벨의 부분합 공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이 아벨의 보조 정리는 이렇게 시그마 xn, yn 이런 형태의 급수를 다룰 때 유용합니다. 두 실수열 an과 bn이 있을 때요. 자, s0는 제로고요. sn을 b1부터 bn까지 합으로 정의한 수열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수열 bn에 대한 이제 부분합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xk, yk 이 두 수열의 곱으로 이루어진 급수, 그것의 부분합을 이제 이렇게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더하는 순서를 살짝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왜 이런 것이 유용한가 다소 직관적으로 이제 다가오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서 이 더하는 순서를 어떻게 바꾸어서 이 보조 정리를 얻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1, y1 더하기 x2, y2 더하기 xm, ym. 자, 요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 전에 여기가 이제 틀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an, bn 대신에 이제 지금 xn, yn. 죄송합니다. an, bn은 xn과 yn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여기 bk는 이제 yk입니다. yk로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1은 이제 x1의 y1이고요. y2는 x2의 y2 빼기 y1이 아니고 뭐죠? 죄송합니다. x2의 s2 빼기 s1 더하기 땡땡땡 xm의 sm 빼기 sm-1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순서를 바꾸어서 이것이 이제 y1은 이제 s1이니까 이건 s1이니까 x1 빼기 x2의 s1 더하기 x2 빼기 x3의 s2 해서 xm-1 빼기 xm의 sm-1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XM, SM이 이제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또는 이 부분만 생각하면 이거를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아니면 XM 빼기 XM 플러스 1에 SM 하고 더하기 XM 플러스 1에 SM 네, 이 부분만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얻은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이것이고요. 한편 k는 1부터 n까지 xk, yk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xn 네, m 자리에 n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의 식에서 이제 아래 식을 이제 빼주면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제 뺀 것이 이제 n 플러스 1부터 m까지 이제 xk, yk를 더한 것이고요.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고 네, 위에서 아래를 빼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요. 이제 순서를 바꿔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아벨의 보조 정리 또는 아벨의 부분합 공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판정법을 급수의 수렴 판정법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각함수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러한 종류의 무한급수를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한 이제 공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각 항이 함수로 주어진 함수항 급수를 이제 일반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반적인 급수는 우리가 각 함수가 이제 상수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이제 생각해주면 되는데요. 네, 먼저 이제 여기서 살펴볼 정리는 자, 두 가지 함수열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가정을 만족하면은 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fn, gn 이렇게 정의된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르게 수렴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디리클레의 판정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fn 함수열의 부분합으로 정의된 이 대문자 fn 함수, 이 함수의 그 정의역 전체에서 n 모든 부분합을 계산했을 때 그 부분합의 절대값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6이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네, 이 집합이 6의 집합이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급수 gn 빼기 gn-1의 절대값들을 모두 더한 그 급수가 고르게 수렴한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함수열 gn이 0으로 고르게 수렴한다. 네, 그래서 유니폼하게 컨버지한다 해서 유니프라고 쓰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이제 두 함수열 fn, gn의 곱으로 각 항이 fn, gn인 그 함수항 급수가 고르게 수렴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데요. 이제 바로 위에서 증명한 아벨의 보조 정리를 적용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벨의 보조 정리에 따르면요. 이제 여기서 지금 fn x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x입니다. 그러면 네, 그 아벨의 보조 정리는 사실 실수열에 대해서 한 거긴 하지만 여기서 x를 이제 각각 이제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fkx, gkx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아벨의 보조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보조 정리를 이용하면은 먼저 이 식을 얻고요. 네, 이번에는 f의 부분합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자, 먼저 빨간색으로 쓸까요? 이것은 6A이기 때문에 이것이 6A니까 이 절대값이 이제 어떤 m보다 작아지는 것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급수가 네, 여기 조건 1을 쓰겠습니다. 조건 1. 그 다음에 조건 2에 따르면은 이 급수가 고르게 수렴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급수의 코시 판정법에 따르면은 이 급수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n하고 m하고 충분히 크다면 말입니다. 네, 조건 2에 의해서 요 무한급수가 고르게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고르게 수렴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어떤 충분히 큰 이유로는 우리가 입실론 이하로 우리가 그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제 조건 1과 조건 2를 써야 되는데 이제 먼저 조건 1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절대값을 취하면은 이것은 gm 플러스 1 플러스 gn 플러스 1 그 두 개를 곱한 것에 m보다는 작습니다. 네, m은 이 집합의 수프리멈 요거를 m이라고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 3에 따르면은 m과 n이 충분히 크면 이것도 이제 입실론보다 작아지겠죠. 조건 3에 의하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조건들을 종합을 하면은 지금 제가 자세하게 적지 않고 대략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은 m과 n이 충분히 크면 이 n 플러스 1부터 n번째까지의 이 부분합이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급수가 수렴하면은 무한급수의 코시 판정법에 의하면은 이제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fk x gkx는 이제 수렴하고 지금 이거는 x에 따라서 이제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증명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6에 하는 이 fkx를 m으로 이제 6에 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x에 의존하지 않았고요. 여기서도 이제 x에 의존하지 않고 조건 2, 조건 3은 전부 다 x에 상관없이 고르게 수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는 x의 무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역에 있는 x에 상관없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급수가 이제 수렴하는 것이 고른 수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한급수가 고른 수렴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지금 근본적으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hx라는 것을 hnx라는 것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x, gkx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hn에 대해서 우리 자주 쓴 정리인데요. 정리 33번에 정리 33번에 세 번째 조건을 이제 사용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무한급수의 코시 판정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x에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이 x에 무관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 함수한 급수가 고르게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fg 대신에 an과 bn이 이제 실수열인 경우를 생각을 하면요. 이제 그것은 각 함수가 상수함수라는 것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벨의 부분합 공식을 써보면요. n 플러스 1부터 m까지 an, bn은 이것은 am 플러스 1 sm 빼기 an 플러스 1 sn 더하기 시그마의 ak 빼기 ak 플러스 1의 sk로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a는 n 플러스 1부터 m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인데요. 자, 하나는 an이 단조 감소하고 0으로 수렴한다.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bk의 부분합 수열 sn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sn이 6개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이제 아벨의 부분합 공식, 아벨의 보조 정리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절대값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이 절대값을 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각 부등식에 따르면 이것이 지금 am 플러스 1, 지금 sn인 n에 상관없이 항상 이제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m,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시그마 k는 m 플러스 1부터 m의 ak 빼기 ak 플러스 1인데요. 이거는 이제 양수니까 이게 지금 조건에 의하면 다 양수죠. 이렇게 하고 m을 앞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여기 6개를요. sk가 이제 m에 의해서 6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둘 다 이제 원하는 만큼 작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각각이 입실론보다 작다고 하면요. 이것은 이제 2 입실론 m 더하기 위에는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워지죠? 앞항의 뒷부분과 뒷항의 앞부분이 이제 지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am 플러스 1의 m까지 되는데요. 여기도 또 이제 원한다면 2 입실론으로 이제 바운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봐도 4 입실론 m보다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제 입실론은 여기서 임의의 것이기 때문에 입실론을 예를 들어 처음에 4m분의 입실론으로 잡았다고 하면은 이제 요만큼은 m이 나오는 부분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알아봤던 방법보다 조금 더 정교한 방법인데요. 이 디리클랩 판정법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 있으면은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 이렇게 생긴 그러한 급수를 다루는데 유용하고요. 이제 본질적으로는 전부 다 아벨의 부분합 공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아벨의 보조정리, 부분합 공식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판정법이 이제 아벨 판정법인데요. 이것의 가정은 AN이 수렴하는 단조 수열, 그리고 BN이 수렴하는 급수라고 하면은 이 급수가 이제 수렴한다는 것이 아벨 판정법입니다. 네, 이 명제의 증명 역시 아벨의 보조정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보조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증명은 여기 동영상에서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삼각급수와 관련된 보기 한 가지를 보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얘가 0이고요. 0부터 2파인데 이제 x가 사실 0이나 파이가 아니면은 이 급수가 이제 수렴을 하는데요. 0이나 2파이가 아니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0보다 살짝 큰 양수에 대해서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이 구간 위에서는 이렇게 정의된 급수가 고르게 수렴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sin x 더하기 2분의 sin 2x 더하기 3분의 sin 3x 이렇게 나아가는 급수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수렴하는가 발전하는가 판정하는 것은 이제 디리클레 판정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판정하기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디리클레 판정법을 이제 사용한다면요. 디리클레 판정법을 사용한다면 먼저 fnx를 sin nx 하고 gnx를 n분의 1 이 상수함수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이제 fnx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x로 놓았을 때 x는 이제 정의역에 있고 n은 이제 양의 정수고요. 이것이 유계인가? 그것을 체크를 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실제로 유계가 되는데요. sin x 더하기 sin 2x 더하기 해서 sin nx 이렇게 더한 값은 이제 이것을 계산하면 여러분이 sin 2분의 nx sin 2분의 n 플러스 1 x의 sin 2분의 x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체크를 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숙제로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자는 이제 둘 다 사인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절대값을 택하면은 이것은 sin 2x분의 1이 되는데요. 그런데 x가 만약에 정의역이 델타 2파이 빼기 델타다 하면은 이것이 sin 2분의 델타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n에 상관없이 n에 상관없이 이 값은 항상 이 동그라미 친 값으로 유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조건인데요. 네, gn x 빼기 gn 플러스 1x 이 급수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네, 그렇죠. 이거는 n의 n 플러스 1분의 1인데요. 이것이 수렴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x의 g는 지금 상수함수니까 고른 수렴은 임은 명백하고요. 그 다음에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gn 이것도 이제 지금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디리클렛 판정법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sin x 더하기 2분의 sin 2x 더하기 3분의 sin 3x 네, 이렇게 나아가는 무한급수는 그 x가 이제 정의역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은 고르게 수렴한다는 것을 디리클렛 판정법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다룰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이 퓨리의 급수라는 것을 이용을 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이 2분의 파이 x라는 이 함수의 퓨리의 급수를 구하면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퓨리의 급수에 따르면은 x가 이제 0이나 2파이만 아니면 이제 이 무한급수의 합이 실제로 2분의 파이 x가 된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급수까지 내용을 모두 마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사범대생이라면 알아야 할 기초적인 해석학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2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한 번씩 모두 살펴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문제풀이 영상을 위주로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공지사항에서 공지한 대로 이제 다음 그 해당하는 기간부터 이제 미니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그동안 우리 살펴보았던 숙제 문제와 미니 테스트 문제를 이제 매주 풀어보고 그 풀이 영상을 이제 올리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혹시라도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이제 언제든지 그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면은 배우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